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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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명규고요. 네. 제 오른쪽에는 우리 위대한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이 미사일을 쏘게 되니까 순서 관련된 부분이라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스타. 감사합니다. 일단 긴급 상황이라서요. 예. 지금 해외 체류하고 계신 우리 국민특검단 조직원들이 네. 지금 속보를 보내왔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막 속보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쟁 상황에. 전쟁 나라는 줄 알고요. 그래서 막 안부 전화가 오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태원 사태도 굉장히 슬프고 충격적인 사고지만 실제 외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날리고 그러니까요. 도발하는 상황이 전쟁 직전에 이미 전쟁이 난 게 아닌가. 특히 맞습니다. 이제 NLL을 넘어와서 그렇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최초죠. 예. 전쟁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외에서 하는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구나. 사실은. 예. 근데 우리만 천하태평인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내부에서 일어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외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이 훨씬 더 큰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지금 사망한 사람들을 따지게 되면 이건 사실 이태원 참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있는 우리 특검단 시청자분들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논평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NSC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TSC 특검단 Security Council. 그래서 지금 복장도 카운슬 복장으로. 네, 저도 이거 참 넥타이를 풀고 이 인민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 전투복을 입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민방위 훈련할 때 그렇죠. 이 대부분 옛날 인민복 비슷한 관공서에서 그걸 입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인민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복장이 중공 그쪽에서 입는 거와 비슷해서 인민복이라는 이런 별칭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핵 관련된 화생방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혀 훈련이 없어요. 맞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유일보에서 조우석 평론가가 왜 우리는 민방위 훈련 때 핵 방어와 관련된 민방위 훈련을 다 빼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적인 논조를 실었는데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한 130여 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맨 먼저 오신 분이 골드님이셨습니다. 피아노 유미님, 주님의 보혈님, 벨리까맨, U777님, 신비디움, 관우, 김요숙님, JGH님, 산과들 그리고 길 행복한 주혜님, 하트큐, EL님, 솔방울님, 네, 감사드립니다. 윤맘님. 하트큐님께서는 스타 유승수를 보고 싶다 그랬는데 유승수가 지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지금 스타가 돼가지고 계급장 달러 지금 누가 계급장을 달아준다고 해가지고 골드로 된 별을 지금 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용한 병력만 모였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방송을 준비했고요. 대타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하도 많이 미사일을 쏴서 우리가 무뎌진 것도 있고 문재인이 항상 북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위협이 된 적은 없다라고 그런 희대의 개소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보내준 풍산개 잡아먹지 않고 계속해서 개와 같이 개 버리고 나왔잖아요. 개와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와 함께. 그 개는 버리고 나왔고 톨이라고 지금은 어디서 또 다른 개를 바꿔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은. 난 북한에서 준 개를 혹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나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진 거죠. 네, 사라졌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여름철에 사라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네요, 진짜. 김정은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진짜 그 풍산개가 햇길을 나가지고 또 8마리인가 막 그런데
소식이 싹 끊겼어요. 예, 소식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걔가 있다면 그 넓은 1000평짜리 집에 안 데려갔을 리가 없는데, 예. 그 좀 상당히 이상하고, 뭐 문재인이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예. 강아지도 바꾼 게 아닌가. 그렇죠. 그때 맞아. 저기 그 구주아 변호사님이 한번 그 동물 학대 혐의로 문재인을 굉장히 고발할까 하다가 한번 봐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대 맞죠? 예. 개를 뒤집어 개를 가지고 뒤집어서 젖병을 물렸습니다. 예, 누인 채로. 예, 이게 참 동물 학대 행위라는 걸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지에서 기인한 그런 행위라서 저희들은 이제 뭐 특별히 더 문제는 삼지 않고 동물 학대 행위 중단하라 정도의 언급으로 끝났는데 정말 그 풍산계의 그 행방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산개를 찾습니다. 예, 풍산계 8마리. 참 아니 근데 우리 구주아 변호사님은 네. 그 번뜩이는 그 워딩이 정말 그 칼날처럼 튀어나와. 희대의 개소리. 야, 정말 희대와 개소리가 붙으니까 정말 정말 아름다운 말. 왜냐면 일단 문재인에게 모든 딱 어울리는 말이 문재인을 가리킬 때 모든 말 앞에 개자를 붙이면 거의 다 통합니다. 거의 다 통하니까. 이번에 뭐 그 아유. 어떤 남북 간에 개 같은 합의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문재인은 계속해서 개소리하고 있죠. 아니 문재인이라는 놈은 이 인간은 지금 지 집구석 앞에서 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최영일 투사와 안정권 투사를 고소해서 지금 구속까지 시켜놨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쏴대고 하는데 아가리 딱 쳐닫고 개소리 한마디 안 하네 이번에는. 그 희한한 놈이야 그 인간은 정말. 그래서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개소리하고 있어요. 예. 아니, 지금 또 요즘은 입다가 치고 있잖아요. 네. 아닥하고 있는데 아니 그 아닥할 국민들한테 게 아니라 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사과하고 사과할 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자식은 틈만 나면 국민한테 무례하다는 시대급 역대급 개소리라고 하는 놈인데 북한에서 저렇게 막 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데 딱 입 쳐닫고 그냥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네. 한 번도 문재인은 북한이 좀 대한민국을 위협한 적이 없다고도 개소리했는데 그렇죠. 아니 딴 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원이는 그냥 공해바다로 쏘지 말고 문재인 집구석에다 한 발 알려주지 왜. 진짜로 그을린 소대가리 좀 만들어주면 문재인은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적국에다가 미사일을 쐈잖아요. 아,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국에서 그렇죠. 적국인 대한민국을 향해 쐈으니까. 그렇죠. 자국이 적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투척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집에서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5년, 파티, 잔치를 5년 하고 있을 동안 거예요. 이적 행위와 간첩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도가 폐기돼서 정은이도 더 이상은 제인이를 더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생각하세요? 제인의 집까지 날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오구나. 한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건 못하는구나. 네. 제인의 집을 날려서 없애는 비용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인의 집까지는 아직 안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인이가 집구석을 그냥 어디 고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사정거리 안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멀리 양산까지 기어 내려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 우리 오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시죠 뭐. 지금 한번 잠깐. 아니 그건 놔두시고 이건 놔두시고 요거를 해서 옮기시면 돼요. 지금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그것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해상 적대 행위 중단 해역임이 났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영해 쪽으로 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속초에서 한 58km 지점 굉장히 가까운 지점에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에서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해역에 그냥 바로 도발을 해버렸습니다. 뭐 단순히 포격을 한 게 아니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3발을 쐈는데 그럼 포격은 한 100여 발 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참 저희들은 미적지근한 대응 이렇게라고밖에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쏜 미사일의 개수나 내용이 지금 정확히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한번 넘겨보시죠. 보면 지금 그 합참 그 발표에 따르면 오전 8시 51분경 오늘이죠.
동해상으로 SRBM, 이게 네. 쇼트 레인지 발리스틱 미사일. 슈드레인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세 발을 발사했고 그 중에 하나는 NLL 남쪽에 이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해 기준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해는 12해리, 12 노티컬 마일이라고 하는데 12해리, 그러니까 한 22km 되는데 그 바깥으로 영해만 살짝 벗어나게 쏘았는데 그렇지만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에서 얘기하는 적대행위 중단 구역입니다. 네, 네. 근접한 위치에 방사포도 이전까지는 포를 쐈어요. 네, 네. 포탄이 떨어진 거하고 미사일 발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이번에 처음인데 이것만 했느냐? 같은 시간에 평안 남도죠. 그러니까 서해입니다. 서해 쪽에서는 서해상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발을 추가로 또 발사했습니다. 야. 같은 시간에 동서에 그리고 동서. 예. 그다음에 오후 1시 27분경에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쐈군요. 예, NL 거기는 NL 북방인데 포니까 이제 남쪽으로 못 했는데 완충구역 내로 100발 정도, 100여 발 정도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동서해로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날리고 동서해로. 예.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포격을 100여 발 넘는 포격 동해로. 예. 강원도 고성군. 그 예, 포라는 동해입니다. 건 방사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사포입니다. 방사포도 약간 어떤 방사포는 이제 뭐라고 하면 이게 우리로 치면 다연장 로켓 있지 않습니까? 로켓 이거를 같은 거, 예, 로켓. 방사포라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유, 부하스튜디오님께서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다른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요. 네. 그 서해상으로 발포한 그 포 중에 방사포 같은데요. 그러면 평안도 정주시에서도 발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주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승수 변호사와 방송을 했는데 백석의 고향이거든요. 시인 백석. 백석의 고향인데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이라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시인의 고향에서 문학동산을 만들지 못할 망정 미사일 기지로 만들어서 포나 쏴 제끼고.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게임하고 막 이렇게 오락하고 이랬었다 보니까 갑자기 하니까 얘들이 이제 게임으로만 했습니다. 애들이 게임으로만 갑자기 하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가 쟤들 쟤들 왜 갑자기 저러냐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이제 쏜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게 비쌀 텐데 돈이 많이 들 텐데. 맨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 돈이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 맨 뒤로 가보시죠. 맨 뒤로. 맨 뒤로. 마지막 슬라이드. 예,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보면 9,600억 이거 원. 9월 20일까지만 9,600억입니다. 와. 한번 다시 다음 예. 그러니까 이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려면 이제 이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00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 300만 불. 이게 한 발에요? 예, 한 발에. 기당? 예. 300만 불. 이게 그럼 요새 40, 환율이 40억 올라서 40억 돈이네. 예, 43억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3천만 불. 3천만 불. 예, 429억, 430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보다 조금 그 사이가 되겠죠.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한 143억, 그러니까 $1,000만 정도가 들어갑니다. $1,000만. 예. 그러니까 단거리가 이번에 쏜 거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세 발이면 이게 벌써 120억 정도가. 그러니까 오늘 것까지, 그러니까 9월 20일자 자료까지가 9,60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세 발 한 120억이 추가가 되니까 1조 9,730억. 1조가 넘어갔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쟤들 1년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가 가져갔을까요? 저 돈을.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방북할 때 차량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찰이 들었을 수 있다. 그리고 USB. USB뿐만 아니라 구조 변호사님이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현재 소송하고 있는데 USB 외에도 차량 방송 차량 스무대를
가져다가 놓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쪼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만 쓴 게 1조 9천억 정도. 야, 미사일 비용만. 올해만.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저희들은 이 모든 비용이 의심스럽다. 애들이 그래서 올해 엄청나게 쏴대는 거군요. 그러니까 돈이 많군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게 뭐 어떻게 열심히 도와서 거기에 따라 열매들이 날아오니까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만든 이 열매들이 이렇게 수확을 하는구나. 이렇게 웃음을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럼요. 그 인간은 그러고 남죠. 그러도 충분히 나올 거 아니에요. 남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게 불꽃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이 치매기가 있어서. 근데 이게 여의도 불꽃놀이 대신에 동해 불꽃놀이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북한 동포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또 한 명이 아사에 있잖아요. 또 우리 윤술님 또 슈퍼챗 쏘아주신 참 감사하고요. 한번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죠. 한번 더 내릴까요? 자, 왜 이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 NLL 지역으로 쏘면 문제가 되는가? 네. 이게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했죠. 9.19. 9.19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를 그때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 문재인이 하고 국방부 장관,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 체결했는데, 요 보면 지상 적대 중단 구역, 해상 적대 중단 구역, 그 다음에 공중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해안 이번에 발사했죠.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평양 쪽에서 서해안도 또 쏴버리고. 그러니까 현재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내에서 적대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올해만 들어서 계속해서 포를 쓰면서 지금 적대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요 군사기본 합의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서해를, 아까 한 칸 전 페이지로 가시죠. 서해는, 북한은 50km. 대한민국은 85km. 그러니까 더 기네요. 황당하고. 동해안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50km. 우리는 80km. 우리가 더 넓네요. 아유, 문재인이 저 자시죠. 저 등신. 이게 문재인의 계산법인 거예요. 머저리 같은 놈 저거, 진짜. 문재인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80km를 적대행위를 못하고 북한은 50km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와서 이미 적대행위들을 지금 했는 장관 다시 넘겨주시면 다시 넘겨주시면 자 동해 서해 가리지 않고 해상 적대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남북 군사 기본 합의를 위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이거 보니까 대응이 있긴 있습니까? 8시 54분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민방위 경보를 통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 내렸다는 거예요. 공습경보. 사이렌 한번 울리고 전군 경계태세로 격상을 시키고 공군의 이제 전투기 F-15K, F-16 정밀 공대지 미사일을 3발을 동해를 향해서 이북 NLL 공해상에 같은 거리에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끝. 북한 바다에다가. 북한 NLL 북측. 에다가 북방 한계선 거기다가 3발을 쐈는데 과연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더 이상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만큼의 정부가 대응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부족하게 보입니다. 일단 제가 군사 분야는 많이 연구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부족해 보여요. 일단 안 맞잖아. 대칭이 안 되잖아. 서해도 쐈고 그 다음에 동해안 포사각도 100발 더 넘게 했고 그 전에도 했고 과연 대한민국은 요 정도 하면 끝납니까? 아니 윤석열 원점 타격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원점을 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원점을 조져야 되죠. 간단하게 그냥. 자, 과거에 박정인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박정인 장군 같은 경우는 이 도발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군사분계선 지역의 사단장이었어요. 이제
전군 동원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단 전체 무장해서 북진을 명령해 버렸습니다. 오. 그리고 그 원점에 타격을 그쪽에서 이제 포 사격이 들어오니까 155mm 포로 저쪽 진지를 다 날려버렸어요. 아, 그런 장군이 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이야. 비상등을 켜고 전 부대 북진 명령 내려버렸습니다. 멋진 장군이네. 언제 야. 박정인 장군이라고. 박정인. 예, 박정희 그런 대통령 분위기 시절에서. 있었구나.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안 하는 그럼요. 도발 안 했습니다. 그 완전 똥개 같은 놈이야. 예. 김정은이와 같은. 예, 그래서 그분은 옷을 그것 때문에 벗었는데요. 예, 왜 옷을 상부의 명령 없이 그냥 마음대로 전군.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전체 이제 비상이 내려지고 왜 대한민국이 북진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리고 나선 남북 그 뭡니까 공동회담 할 때 네. 북한 측에서 내려온 인사가 그 미친 장군은 잘 계시냐고 박 장군 잘 있냐고. 네 걱정을 해라 이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정부나 그리고 군이나 여기에 맞서서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강단 있고 배짱 있는 네. 지도자나 장군이 아니 없는가? 세발 공대지 아유, 미사일 그러네. F-15하고 F-16 띄워가지고 세발 그 해상에 세발 날렸다고 해서 이게 뭐 그러네. 아니, 예전에 그 TV조선 탐사 보도 세븐에도 나왔던 바와 같이 네. 서해의 광화도 옆에 섬 하나를 네. 우리가 북한한테 그냥 준 게 하나 있어요. 네. 한 3, 4년 문재인 네. 정권 때. 그래, 들어본 아시죠? 것 같아요. 예.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거를 지금 뺏어가야 한박도? 돼요. 네, 한박도. 맞아. 그럼 바로 가서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예전부터 그거를 네. 다시 찾아와야 아, 된다고 영토를 줬단 생각하는데 말이야? 그냥 줬어요. 저런 문재인이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때 이 그런 자식 걸로 진짜 나쁜 아는데 놈이네 그거. 그래서 정부한테 막 항의하니까 그때 기자가 누구 물어보니까 이건 원래 북쪽 땅이다라고 하면서 NLL 이남 지역 땅입니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도 저걸 넘겨준 거예요. 그거 빨리 찾아오세요, 윤석열 이때 가서 대통령. 기습 작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 갖다 때려 예. 부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찾아와야 됩니다. 그걸. 자,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저놈들이 다시는 도발을 안 할까요? 한번 네. 제 처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네. 스스로 말한 대로 원점을 치라고. 네. 그럼 정주에서 했으면 정주를 때리고, 맞아요. 함경남도에서 했으면 함경남도 때리고, 네, 기지를 때려버려야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원점 있잖아. 문재인 양산 집구석, 이재명 집구석, 조직을 빨리 구속시키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맞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제 우선은 왜 이걸 안 하느냐? 원점 타격을 안 해. 적대 행위 중단하도록 아까 군사 기본 합의서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군사 기본 합의서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갔구만. 아니 죽은 아들 불알 잡고 있는다고 아들 살아납니까? 저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 자체의 무효화, 폐기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는 아까 그 앞에 줄 한번 가볼까요? 앞에 있죠. 네, 한번 네. 그 지도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여기라든가 서해 적대행위, 그다음 그 네. 앞에 부분. 자, 공중 적대행위, 공중 기동훈련 금지, 그다음에 저기 해상 적대행위 금지, 그다음에 지상 적대행위 금지에서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사격 훈련 금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 네. 아니 해상 기동훈련 금지, 동서북방해선 일대 포사격 해상 기동훈련 금지. 그다음에 이제 공중 적대행위 금지도 있는데요. 네. 자 보면 우리가 모든 행위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못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저게. 그때 한 명 죽어갈 때 헬리콥터도 예. 못 뛰어가지고. 못 뛰어가지고 일병 죽었지 않습니까? 2병. 문재인이 그럼 살인이네 그것도. 상관해요. 뭐가 문제되냐면 우리나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에요. 그러네.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헌법 60조에서 뭐라고 되는 거예요? 넘겨주죠. 예.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180석이나 이거 있는데 문재인이가 참 어리던 게 국회 동의를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 국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남북군사 기본 합의서는 효력이 없죠. 법률보다 미칩니까? 아니면 휴지 쪽이죠, 휴지 쪽.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조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명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지는 국방부 장관 훈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유효할 수도 있지만 왜? 이 내용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국회 비준을 안 받았으니까, 동의를 안 그렇죠.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내용이 우리 군사분계선 내에 탱크 저지물, 그 다음에 GP 파괴, 군사시설 파괴 이적죄인 거예요. 형법 위반. 그 다음에 일반 이적죄인 거예요. 형법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방부 그러네. 장관 훈령 유효합니까? 안 되죠.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이거를 무효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북한은 위반하는데 우리는 이거 계속 지킨다? 그러니까 저게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거네요. 구호 한번 우리 외쳐갑시다. 네. 그래서 국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비준을 못 받아서. 구호 한번 외쳐갑시다. 네. 제가 외치면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네. 이미 무효화된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를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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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제가 속 뒤집어지는 얘기 네.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적대행위 금지잖아요. 네. 적대행위 금지인데 네. 제가 박상학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취소, 네. 또 설립 무효소송 취소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풍선 날렸지 않습니까? 그 풍선 날린 거를 네. 대한민국 통일부가요 적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황당한 놈들이네. 풍선 날린 거를 진짜 적대행위를 황당한 했기 놈들이네. 때문에 이거는 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설립 취소했습니다. 그 적대행위를 그 근거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권영세를 아직 고발 안 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세를 일반 이적죄로 다시 한번 고발하겠습니다. 권영세가 네. 문제인 게 뭐냐면 이번에 정권 바뀌고 권영세 장관이 되면서 네. 구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혹시 통일부에서 그 자진해서 설립 취소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재판부도 통일부 측에 그렇지. 물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장관 뜻이 어떠냐. 그래서 성명을 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다시 재판이 열렸는데 그쪽 답변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권영세 자식. 이렇게 온 거예요. 북한 동포들한테 1달러하고 그 다음에 쌀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비타민 주는 행위가 적대 행위입니다. 적대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쪽의 정권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대행위라고 했는데 그래서 권영세는 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공모에 해당돼요. 그러네. 권영세는 제가 지난번에 그 북한 방송 개방하겠다 한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일반 이적죄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공모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통일부 고발은 들어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거기에서 상당한 어떤 정신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금. 원래 그런 놈이었을까?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전승절 중국으로 오게 한 장본인인데 그때 중국 공산당과 상당한 저는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권영세가? 예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마사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영세가 북한 주중대사였습니다. 방송 개방한다고 했다가 우리 구주하 변호사한테 허벌나게 터졌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조선중앙통신 대한민국 지부국이 많은데 뭘 또 개방하냐 이놈아 하면서 KBS, MBC, SBS 다인데 그렇지 뭐 그러면서 MBC는 문재인 바보 천치 딱 이걸 얘기하더만요. 그리고 적대행위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군사적 행동이 반드시 포함된 개념입니다. 적대행위. 그러니까는 쟤들은 풍선을 군사 무기로 보는 거예요. 이 정말 대한민국 통일부가. 통일부의 지능 야.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적과의 내통 문제입니까? 둘 다 하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우리 그, 특검 단장님이 이제 제안한 것,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니, 잠깐, 한번 앞으로. 그 전에, 여기.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 자체를 무효화해서 우리 마음껏 이제 군사 행위를 하는 거, 기동훈련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외에도, 김정은 참수작전. 이거를 선언하라 이거예요. 우리 이제 특검 단장님 그 제안인데, 정부가 한 번만 더 쓰면 김정은 참수작전을 우리는 시행하겠다. 제 생각에는 네. 김정은이 목을 베어오는 것도 좋고요. 예. 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대북 방송이야. 아, 방송. 그렇죠. 정말 벌벌 떠들어가지고 그럼요. 대북 전단이야. 그렇죠. 대북 방송 재개하고 대북 그렇죠. 전단 재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북한 내에 있는 그 반 김정 운동을 적극 지지하면 돼요. 그럼요. 자유 북한 운동을 하면 되는 예, 거야. 간단해요. 예. 그렇게 하면 그리고 되네. 그 전단의 내용에 정은이 목을 갖고 오는 사람에게 100만 불. 좋네.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주석궁에 들어가도록
주석궁의 경호원들한테 100만, 1000만 불 걸죠, 뭐. 자체 역량으로 네. 해결하게 하면 되고요. 네. 우리 피 흘리면서 김정은이 목 자, 따라갔지. 이거는 우리가 걸겠습니다. 예, 뭐, 정은이 목을 따오는 사람에게는 하여튼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10채 값 주겠습니다. 예, 네, 10채. 예. 주니까 가족 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예. 얼마든지, 예. 다시 또 구호 한번 외칩시다. 대북방송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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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정단 즉각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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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해결돼. 풍선 이거 뭐 지금 파주, 맞습니다. 김포 이렇게 하나 날리는데 이거를 박사학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100명이 가서 그냥 맞습니다. 강원도까지 쫙 날려버리면 쟤들 그냥 끝장납니다. 한꺼번에 쫙 그 군사 분계선, 그 네. 접경 지역에서 그냥 바로 날려버리면 한꺼번에 이게 날아가게 되는데, 근데 풍선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비닐로 된 이런 커요, 쫙 커. 아주 네. 기둥처럼 이렇게 생겼던데, 그게 이제 기류를 보면서 그렇죠. 잘 날려야 돼. 예, 기류를 보면서 북한 정확하게 어느 지역까지 가게끔 해서, 그러니까 이제 풍량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맞아요.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박사학 대표가 그걸 전문가기 때문에 네. 잘 제때 날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북한에서 귀순하신 분들을 잘 조직화해서 북한을 자유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돼요. 네. 방법이 나온다고 네.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결국 뭐 비행기 하나 띄워서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3발 쐈다고 그걸로 자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요거 파기하고 참수작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을 때 보면 그 핵실험을 했습니다. 아, 2번 정도 이렇게 7번씩 하루 7번씩 쏠 때 보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핵실험을 2차, 6차 핵실험이 그럼 또 뭘 하고 예. 있구나,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핵실험에 대한 준비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다음 거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우리가 가입돼 있습니다. 여기서 핵무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은 핵무기는 핵으로밖에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 사이의 관계는 미리 항복하든지 그렇죠. 싸우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으려면 핵은 핵으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라고 하죠.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 선언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핵무장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는 A4 용지 2만 장입니다. 2만 장이 들어갑니다. 와. 그런데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는 A4 용지 2,000장이면 됩니다. 훨씬 기술적으로 예. 단순하군요. 그 핵 분열을 서서히 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통제하는 게 더 어렵다. 한꺼번에 뻥 터뜨리는 건 쉬운데 오케이. 이거를 서서히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빠르게는 3개월, 늦게는 6개월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은 핵실험 안 해도 돼요. 예, 핵실험 안 해도 될 정도로 기술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장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뭐 국제적인 뭐 보복을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탈퇴 요건을 10조 핵 확산 방지 조약 1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체결국은 본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10조에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비상사태죠. 핵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비상이죠. 예, 주변국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어요. 예, 더더욱이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쏘아서 폭파시킬 수 있는 무기까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탈퇴권이 되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지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아까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저 10조에 따라서 탈퇴 선언을 했을 경우에 뭐 경제 제재, 뭐 중국한테는 경제 제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국가에서는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파키스탄, 인도의 예를 보면 됩니다. 여기가 핵실험을 했을 때 제재했습니까? 아이고, 모르겠어요. 제재 안 했어요. 그럼요, 제재가 있어. 우리 한다고 해서요. 우리
제재해라. 그렇지. 그러면 제재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삼성, LG, SK 반도체 수출 금지한다. 요거 선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방해보다는 예. 내부의 빨갱이들이 준동을 하겠지. 네, 내부의 빨갱이와 현재 보수 우파로 가장한 세력들의 그렇지. 결단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통일부 장관 하는 그 예. 작자 권영세 같은 인간들. 그런 애들이 이제 떠들고 나오겠지. 그리고 뭐, 통일되면 북한 핵무기가 우리 건데, 옆집에 깡패가 칼 들고 있다가 기관총 들면 그게 우리 게 됩니까? 그게 그 강도 칼이 우리 부엌 칼이 되나? 자, 그래서 우리가 핵 확산 방지력 탈퇴하고 핵무장 선언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핵과 핵을 가진 나라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까? 핵전쟁 절대 안 일어납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중공하고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서로 몽둥이 들고 싸우고 네. 국경지대에서 네. 몽둥이 들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고 병사들이 몇 명 죽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왜 안 벌어졌을까요? 두 국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싸우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끼리 진짜 전쟁을 벌이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의 싸움이 대표적인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정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토는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지켜주기로. 근데 핵무기를 폐기하자마자 들어온 거는 러시아의 침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면 러시아는 전쟁을 걸지 못합니다. 왜? 쏘면 큰일 나요. 젤렌스키나 그 중에 참모하다가 미친 사람 하나 있으면 핵단추를 누르는 순간 양국은 둘 다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저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핵무기가 없고 저쪽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발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그 도발 행위에 따른 우리의 필요한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저렇게 북한 김정은이가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량 살상 무기인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돈, 지원, 서포트, 그다음에 기술적인 서포트 이런 거를 해둔 자가 저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뭐 활용됐다는 뭐 쌍방울 이런 데가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의심되는 거죠. 의심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수사하다 보면 꼬리가 길면 밟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수사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일단 추정은 되는데 별로 성과가 없네. USB는 지금 중앙지검에 있고요. 수사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는 무혐의를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그 후보자 토론회 때 그거는 반드시 조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방송 차량 20대가 갔는데 그대로 두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의 지금 ICBM까지 대륙간 탄도탄 기술까지 최근에 괌까지 날아가는 거, 그건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뒤에, 좀 앞쪽으로 좀 가볼까요? 탄도미사일의 종류 보시면, 좀 앞으로 더 가보시면, 더 가보시면, 탄도미사일 종류가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종류를 보면 전술 탄도미사일은 300km 이하. 요거, 이번에 쏜 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니까 300에서 1000km 사이. 그 다음에 준중거리는 MRB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디엄 레인지 발리스틱 미사일입니다. 1000에서 35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IRBM이라고, 인터미디엄, 레인지 발리스틱 미사일. 해서 3,500에서 5,500km까지.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롱레인지 발리스틱 미사일에서 한 8,000km까지 날아갑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에서 8,000에서 2만 킬로 날아가는데 북한이 중거리까지는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예. 괌까지 가는 거리까지는 완성했는데 지금 거리를 이동하는 기술까지는 현재 완료가 됐고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이 대기권을 뚫고 와. 가서 그 위에서 다시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야 됩니다. 재진입해야 되는 예,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재진입할 때 이 고온을 견딜 수 있어야 거기서 폭파가 안 됩니다. 그 기술이 예, 그 기술을 아직 북한이 완성을 못했다고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완공되면 북한에서 요청하는 대로 미국은 뉴욕을 버리고 워싱턴을 버리고 서울을 보호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때는 주한미군 철수하면 철수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냥 나라를 그대로 북한에게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런 돈들을 지금 그 질문이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 로켓 기술을 다 만들어준 비용이 어디서 나왔냐? 아니 문재인이가 줬지. 누가 줬겠어요, 그거를? 맞습니다. 소대가리.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 기술, 반도체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 기술이 어디서 왔냐 이거. 문재인이가 줬겠지. 네. 그다음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근에 몇 달 전에 발사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제 마 5를 넘어가는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요거는 현재 러시아하고 중국만 갖고 있는 기술이고 대한민국도 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냐면 이 미사일을 이제 실험하는 것 중에 풍동 실험장이 있어요. 바람을 세게 쏘는 거예요. 극초음속으로 바람을 쏘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극초음속에 바람을 쏘는 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렵겠네. 그 시설이 없는데 그걸 했어요, 북한에 대해. 네. 그러니까 이 시설이 누가 줬냐 이거예요. 문재인이 줬겠지 뭐 그러면. 자, 이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국가연의 모든 기술들이 USB나 이런데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잠깐만 제가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댓글 좀 보면서 잠깐 가죠. 뭐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 한 460분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제가 잠깐 보니까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봤다고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험 잘 보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제가 구호를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소리가 우리 구주하나 고영일 변호사만 못하거든요. 저는 구호로 대신 어떻게 좀 먹어보려고. 아니 이명기 변호사님은요 얼굴 자체로 이제. 그거는 고변이잖아. 우리 건 아니고. 물광이 요즘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두 분의 그 음성과 스피치에 좀 딸리기 때문에 구호로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얼굴은 다 커버가 됩니다. 얼굴로. 그리고 북한에서 저렇게 핵 개발하겠다고 핵실험하면은 그 풍계리에 대한 환경 문제는 왜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좌파의 이제 어젠다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그렇죠. 요즘 ESG 자꾸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젠다 중에 하나가 환경인데 그 환경론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저기 사대강 성주에 뭘 전자파 나온다고 들어놓던 어디 가서 다들 북한은 핵실험 저렇게 하고 풍계리 지금 작살나고 있을 텐데 사대강보 해체하는 놈들 어디 갔어? 예전에 한 2달 전에 사무실 앞에 강남역 근처에서 무슨 기후변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집회를 하더라고요. 환경단체가. 근데 기후변화의 원인이 주한미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환경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IQ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의심되는 우리가 철원 평야 그 지역에 또 활화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철원에? 네, 철원 평야가. 그래요. 거기 맞아 있어요. 맞아.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철원 평야가. 고지대, 한 해발 300m에 형성된 평야인데, 거기에 산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백두산,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해서 이게 활화산들입니다. 그렇구나. 활화산인데, 이 활화산 지역에 어떤 이런 충격을 주게 되면 이게 마그마가 활동이 시작돼요.
정말 환경 문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옛날 포항 대지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밑에 집안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누가? 공사를 하면서 어. 집안 건드려서 인위적인 지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예, 예. 그때 한동대 막 벽 예, 예. 가고 했던 그게 그거. 하여튼 지열 발전 하면서 네네. 지진은 밑에 집안을 건드려 버렸는데 요 마그마층을 자극하는 이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핵실험, 지하 핵실험. 그러면 이제 백두대간을 타고 이게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론자들은 왜 아가리 쳐닫고 있나? 아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참 착한 환경 파괴. 착한 환경 파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요. 환경, 노동, 인권, 정의 이런 것들이 전부 분거당 빨갱이 놈들이 그냥 독점을 맞습니다.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북발이죠, 북발. 실제로는 그렇죠, 북발이던데 실제로는 환경은 걔들한테 없어요. 저도 예컨대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인권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납북자 6명, 네. 6명 그분들 이름을 지칭하면서 납북자에 대해서 통일부에 너네가 그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질의한 적 있느냐? 명단을 확보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노력을 했냐? 질의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들 뭐 열심히 노력했고. 아니, 서면으로 답변해라. 그렇지. 혹시나 통일부가 입을 맞출까봐 미리 통일부에 한 달 전에 질의를 하고. 네. 혹시 인권위에서 온 적이 있었느냐? 아이고, 전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놓고 나서 인권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무유기죄로 한번 고발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닥하고 우리 학문 섹스권, 동성애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죽어라고 주구장창 아가리를 놀리고 있는 이런 약간 인권론자들, 북발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멸망입니다. 그래요. 네. 환경은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를 우리는 아는데 저 좌파들 그다음에 얼치기 우파들은 잘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걸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단순히 그냥 단거리 미사일 NLL 이남으로 한 발 들어왔다고 3발 쏘았으니까 3발 그 해당 거리만큼 공대지 미사일 3발 쏘는 정도. 이런 식의 대응은 저희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점을 타격하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김정은 참수작전을 선언하고 남북 군사기본 합의서 무효하고 전단 보내서 전단 대북방송 재개 대북방송 재개해서 그게 제일 촉과적이에요. 그게 제일 두려워해. 김정은 목에 대해서 천만 불 현상 광고 그럼 하는 거죠. 우리 특검단도 현상금을 겁시다. 우리 현상 광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열채. 통도 커. 아파트 조영일 열채. 변호사님이 김정은 목 닿으면 아파트 열채. 전 20채. 네, 20채. 전 20채.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이태원에서 그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그랬는데 이런 시점에서 북한 김정은이는 무슨 노림수를 갖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또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북한의 노림수에 따라서 남한에서 암약하는 간첩들 그리고 그 간첩의 한 무리인 문재인과 이재명이는 과연 어떤 지령을 받고 움직일 것인가? 그에 대한 전망을 좀 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뭘 노리고 김정은이가 일단 이 짓거리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항상 이충근 박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는 김정은이가 지상에 못 있는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 노림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지하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는 야, 쏴! 나가게? 혹시 이제 문재인이처럼 그러면 또 훈련 중단시키고 막 이러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특별한 노림수는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럴 수 들어요. 있겠어. 그럴 수 있겠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일단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거지들이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퍼포먼스를 하면 네. 저거 실질적인 도발을 하겠다는 뜻은 없을 것이고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간 뭐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우선은 이제 북한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마지막 발악. 예, 마지막 발악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저런 탄도미사일 등을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쪽에 날리면 남측에 있는 남측에 있는 이재명이야 우리 북발이라고 하든지 북발이들이 조발이라고 하든지 조국 빨갱이들 걔네들한테 빨리 돈 빨리 정부 압박해서 돈 좀 갖다 달라고 해라. 우리 좀 우리한테 돈 보내게 해. 이 압박하는 겁니다. 정부를 압박한다. 압박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한미 이제 지금 공동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를 지난번에 150대 쟤네들이 날렸다고 했어요. 150대 날아갔는지도 모르겠고 보니까 복사해서 막 붙이고 했던데 240대 항공기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에서 항공기 250대라는 거는 웬만한 국가의 이제 공군 전력 전체하고 맞먹는 이런 건데 최신의 항공기들 이제 북한 상공을 예컨대 F-35 같은 스텔스 항공기는 북한을 지금 마음대로 날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레이더에서 잡지 못하는 항공기가 계속 매일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겠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그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누구한테? 남쪽에 있는 북발이들한테 야 빨리 해서 빨리 훈련 중단시켜 압박해서 국회에서 뭐해 이런 일환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또 하나는 대부분 이런 도발이 하루에 수차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핵 실험이 있었다. 마지막 발악으로 핵실험을 또 한다. 핵실험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북한이 지금 이제 군사적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북한 놈들이 여태까지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갱이화 시킨 건 아니거든요. 소프트 파워를 이용했죠. 그렇죠. 소프트 파워를 이용한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환경, 인권, 노동 이런 데 갔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못 잡고 그놈들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놈들 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노동, 인권 이런 거 잡으니까 뭔가 빨갱이 놈들임에도 불구하고 팬시한 말을 해버리니까 유시민이 같은 놈, 김어준이 같은 자식들이 또 어떨 때 나와서 뭐 인권이 어떻고 또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죠, 사실. 그다음 평화노름. 평화노름은 마찬가지고. 같은 얘기. 저렇게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데 평화의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평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도 반대로 북한 변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상하게 하는 전단운동, 그 다음에 대북 방송,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귀순동포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서 북한 내부를 바꿔야 돼, 내부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서 또 아까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금지된 이유가 김여정 하명법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니까 요거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그게. 어떻게 김여정이가 하명했다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윤건영이에요. 그 법 만드는데, 제가 앞장섰던 놈이 윤건영이라고. 그래 놓고서, 김문수 앞에 놓고서, 문수영님 앞에 놓고서, 제가 김일성주의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해, 이런 개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김여정이 얘기를 듣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사람들, 이 부분도, 저는 그때 대북전단 금지법, 거기에 서명했던 의원들, 전체를 마찬가지로, 찬양 고무죄로, 그 다음에 일반 이적죄로 이것도 고발을 한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논평을 더 드리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태원 사고가 제2의 세월호가 돼서 자기 정권에 타격이 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우리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동에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보면, 이번에 MBC PD 수첩이 관공서에서 이걸 했던 사람들을 제보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공서? 관공서 공무원 쪽에서 이거
연루된지 네. 제보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 방송했잖아요. 예. PD 수첩. 예.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대거 달려들어서 욕을 다 해놨어요. 예, 욕을 엄청 해대니까 그걸 그러니까 내렸어요. 그래요. 그 쉽지가 않다 이제 걔들이. 네. 그런 야 건데. 이게 세월인 줄 아냐 이 개자식들아 뭐부터 뭐 완전히 난동을 쳤습니다 국민들이. 그래, 선동이 생각보다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또 너무 막 그걸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막 지레 겁을 집어먹고 막 하는 그 소란을 피우는 듯한 느낌이 좀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의연하게 하세요. 의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일 연속으로 거기를 그래, 좁은 것 같아요. 의연하게 하라고 의연하게. 그리고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됩니다. 그렇지. 이슈 파이팅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아, 모습 그럼. 보여주면 모든 여론은 그쪽으로 당연하지. 몰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네. 그 경찰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네. 이런 사정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헤게모니를 잡고 네. 이니셔티브 잡아 나가야지. 네. 거기 무슨 그 분양장에 3번 간다고 하고 또 뭐 국가 애도기간 한다고 하고 뭐 조기계약까지 한다고 말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 짓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윤석열 본인이나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자꾸 헛짓거리 해버린다고 내가 봤을 때. 이제 빨리 한박도를 찾아와야 됩니다. 네. 지금 한박도. 훨씬 그 급하고 부분도- 중요한 아젠다가 네. 얼마나 많아요. 부분도 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박도에 대한 이제 영토 회복. 그럼. 네. 찾아오. 당연하죠. 아니 문재인이라는 놈이 고소를 해서 지금 자유시민 2명이 억울하게 구속된 지가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빨리 문재인 잡아놓고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김정은 참수 작전도 되게 좋은 게 그럼요, 그들 뭐 좋아요. 탈레반 이런 거 참수 실제로 하잖아요. 그걸 하지. 미군이 하고 있는데 저 왜 못합니까? 아 그럼. 핵을 가지고 그런 카드가 있는데 왜 못 쓰냐고. 걔들보다 더 심하게 지금 핵으로 대북 전단에 그거 위협하는데. 날려보내서 그럼. 그 소문 나면 김정은은 한 발자국도 평양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천만 달러. 당연하지. 그렇죠. 천만 달러 이렇게 걸어. 김정은 목에 현상금 걸렸는데 네. 그게 더 이미 무섭지. 걸어놨습니다 오늘 당연하지. 특검단에서. 그리고 사실은요, 북한 놈들이, 김정은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북한을 관리해왔냐면, 6.25 전쟁 이후에 그걸 북침이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북한, 대한민국과 미군에 의한 북침을, 공포심을 유발을 시켜서 그걸로 북한을 통치해온 거예요. 오히려 분단 상황을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이익 본 놈들은 바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요 3대 요 놈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우린 사실은 통일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그 죄로 지금 우리가 빨갱이들한테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북한에서 3대 그 악질 이단 정권에 의해서 70년 동안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그 불쌍한 동포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꾸려면 다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북한 자유북한 운동을 해야 되고 북한 스스로 변혁을 해서 북한 동포들 스스로 김정은이를 목을 따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대북 정책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이나 이런 자식 만나서 밥이나 처먹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북한 방송 이런다고 하는 게. 이 밥에 고깃국을 못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네, 당연하지. 네, 아니 김일성이라는 놈이 강성대국 만들겠다고 해서 결국 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삥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설거 1조 9천억 정도 돈이면 이 밥에 고깃국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건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초점이 당과 당 대표, 당 총석이, 그럼요. 김정은 한 사람, 시진핑 한 사람의 정권 유지가 목적인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당연한 다른 네.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유지가 목적인데 그 단 한 사람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했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기동민이라는 국회의원. 그 놈이 장이동, 성북구. 네, 성북구. 아니 어떻게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 나간 놈이 지금. 정신 나가요. 김일성 주의자들이 이렇게 곳곳에 정신 나간 놈이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을 네. 쫓는 건 놈들하고 똑같아요. 다른 네. 거 하나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저쪽에서 계속 쏘면서 야, 내 말 좀 들어서 빨리 중단시켜. 돈 보내라고 그래. 제가 요새 집에서 TV 유튜브로 네. 그걸 보고 있어요. KBS 100대 세계 다큐에 선정된 그 6.25 대한 10부작이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압니다. 9부까지 제가 어제 다 봤고 10부 남았는데 그걸 보면은 참 그걸로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일으킨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고
저 좌파, 종북 좌파들이 찬양하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그건 2차 가해고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저건. 똑같은 전범들이야. 김일성 전범. 근데 세월호 가지고 촛불 든다? 그럼.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횃불 들고 나가야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유, 훌륭합니다, 우리 그러면. 북한을 향해서 횃불을 들어야죠. 당연하지. 등신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요. 북한 북노당 빨갱이들 실력만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새끼들 실력만으로 이렇게 안 되고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도 뭐 저 보수 여당이라는 그쪽에 상당히 많이 숨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걔들은 개혁한다고 혁신한다고 하면서 저 민주당에서 쫓겨난 사람들 네.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참 급하게 저희가 네. 준비했는데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10만 만들자 아까 한 분이 또 아카시아님인가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10만 우리 구독자 만들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10만으로 시작해서 이제 1000만까지 가보죠. 1000만. 예, 우리도 예. 1000만 예. 구독 운동으로 네. 한번. 너무너무 가보고. 참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슈퍼챗도 오늘 참 많이 쏘아 주셨는데 예. 일일이 감사하다고 이제 표현을 못 드려서 참 죄송하고요. 저희들 열심히 해서 1000만 조직과 함께 1000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통일, 자유북한운동 해서 3년 내로 자유북한운동 좋습니다. 3년 내로 대한민국 통일시켜서 여러분들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구호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제가 구호를 예, 좋아하기 그거는 때문에.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 예. 그럼 할까요? 네. 자유운동으로 북한을 바꾸자. 이걸 한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저희 특검대 지금 계속 변론하고 있는 우리 안정권, 최영일 투사 투사. 삭방하라. 그 두 개 한번 예, 해볼까요? 예. 그렇죠. 자유운동으로 북한을 바꾸자. 바꾸자! 억울하게 구속된 최영일, 안정권 두 투사를 즉각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